어제 코스피가 8% 넘게 폭락했어요. 장 시작하자마자 무너졌어요.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. 시장 전체 거래가 20분간 멈췄어요. 삼성전자가 9% 넘게 빠지고 SK하이닉스도 8% 빠졌어요. 8,000선이 깨지고 한때 7,500선까지 무너졌어요. 다들 패닉이었어요. 근데 저는 그 폭락하는 날 마지막 퍼즐을 맞췄어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마지막 물량을 담아서 드디어 목표 2,000주를 채웠어요. 지속적으로 모아온 목표를 하필 시장이 무너지는 날 완성한 거예요. 오늘은 그 이야기 할게요. 왜 폭락했는지, 그 패닉 속에서 제가 왜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, 그리고 이제 완성된 파이프라인이 육아휴직 중에 어떤 의미인지요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할게요. 코스피가 8.37% 폭락했어요. 한국거래소가 오전 9시 3분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어요.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? 코스피가 전날 종가 대비 8%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매매를 20분간 멈추는 조치예요.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질 때 잠깐 숨을 고르라고 만든 안전장치예요. 이게 발동됐다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. 왜 빠졌냐?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미국 나스닥 급락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.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나스닥이 4% 넘게 빠졌어요. 그 충격이 월요일 한국 시장을 덮친 거예요. 거기에 세 가지가 겹쳤어요.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던 데 대한 차익 실현 욕구, 반도체 대장주 약세, 그리고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요. 한 달 새 9,000선까지 갔던 지수가 하루아침에 7,500선까지 밀린 거예요. 코스피가 이렇게 빠르게 오른 만큼 조정도 가파를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. 그 패닉의 순간 저는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를 더 담았어요. 왜 다들 던지는데 저는 샀냐? 첫째, 커버드 콜 ETF는 빠지는 날 사는 게 정답이라는 제 원칙 때문이에요. 이 ETF는 코스피 200 대형주 200개를 담고 있어요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이에요. 시장 전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이 200개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. 폭락은 그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일 뿐이에요. 둘째, 목표 수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. 2,000주라는 목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제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마지막 퍼즐을 더 싸게 맞추는 기회였어요. 목표가 없었다면 저도 무서워서 못 샀을 거예요. 근데 채워야 할 수량이 명확하니까 싸진 가격이 오히려 반가웠어요. 셋째, 이게 가능했던 건 현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. 욕심날 때 다 넣지 말라고요. 그 현금이 어제 같은 날 실탄이 됐어요. 현금이 없었으면 폭락을 구경만 했을 거예요. 남들이 패닉에 던질 때 저는 미리 준비한 현금으로 마지막 물량을 채운 거예요. 자, 이제 완성된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릴게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2,000주예요. 5월 분배금 348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,000주 곱하기 348원 69만 6천원이에요. 매달 약 70만원이에요. 세금은 거의 0원이고요. 여기에 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어요. 1,500주 보유 중이에요. 분배금 217원 기준으로 1,500주 곱하면 32만 5,500원이에요. 매달 약 32만원이에요. 이 두 ETF를 합치면 매달 약 102만 1,500원이에요. 매달 100만원이 넘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것도 세금이 거의 0인 구조로요.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ETF에서만 약 1,225만원이에요. 물론 분배금은 매달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달라져요. 근데 연 15% 수준을 목표로 운용되는 구조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요. 이게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니에요. 두 번째, 월급이에요.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월급이 크게 줄었어요. 아이가 셋이라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줄었어요. 그런데 이제 매달 100만원 넘는 분배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. 줄어든 육아휴직 급여의 상당 부분을 이 파이프라인이 메워주는 거예요. 2,000주를 채우고 나니까 뿌듯함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. 목표 수량을 정해놓고 몰 땐 멀게만 느껴졌어요. 2,000주가 언제 채워지나 싶었어요. 근데 막상 채우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요. 이번에 배운 게 세 가지예요. 첫째, 목표 수량을 정하면 폭락이 두렵지 않아요. 2,000주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제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였어요. 채워야 할 수량이 있으니까 싸진 게 반가웠어요. 둘째, 기계적 매수가 감정을 이겨요. 빠지는 날마다 조금씩 담는 원칙을 1년 넘게 지켰더니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었어요. 타이밍을 재지 않은 게 오히려 답이었어요. 언제 살까 고민하는 대신 빠지면 산다는 규칙을 지킨 거예요. 셋째, 현금 흐름은 심리적 안정이에요.
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시기에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안정감을 줘요. 돈 걱정에 마음 졸이던 시기에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주는 안도감이 정말 커요. 하필 코스피 폭락하는 날 목표를 채운 게 돌아보면 참 저답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남들이 던질 때 담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. 다음 목표는 뭐냐? 사실 미국 ETF QQQI는 이미 1000주를 채웠어요. 지난 금요일 나스닥 급락 때 마지막 물량을 담아서 목표를 달성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 파이프라인은 국내 코덱스 2000주, 솔 1500주, 미국 QQQI 1000주로 국내와 미국 양쪽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어요.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이제 QQQM이랑 QLD를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서 성장 쪽 비중을 천천히 늘려갈 계획이에요.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성장주로 자산을 키우는 두 축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.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늘려가겠습니다. 폭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. 어제 같은 폭락장이 또 올 거예요. 그때마다 저는 또 담을 거예요. 목표 수량을 정해두고 현금을 준비해두고 빠지는 날 사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파이프라인이 자라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